오늘 4월 2일 부산교육감 재선거가 실시됩니다. 보통 교육감 선거가 상대적으로 다른 선거보다 관심도가 조금 떨어질 뿐더러 특히 재선거의 경우에는 투표율이 더 낮습니다. 일찌감치 인지도를 끌어올리고자 출사표를 던진 예비후보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전영근 예비후보, 전영근 전 부산시 교육청 국장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요즘 활동이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선거를 처음 치르다 보니까 조금 바쁘게 다니고 있습니다. 네. 우선 이제 후보 소개부터 거의 저희 첫 인사잖아요. 예. 카메라 보시고 후보 소개 좀 해주시죠. 반갑습니다. 부산광역시 교육감 예비후보 전영근입니다. 저는 부산 사범대학 수학교육과를 졸업하고 학교에서 수학을 아이들이 가르치다가 또 뜻이 있어서 부산교육청 장학사로 제가 들어가서 부산교육의 전반적인 또 교육정책을 추진한 경험도 있고 최장수 교육국장이라는 타이틀을 가지면서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헌신하고 또 봉사하는 정신으로 교육감이 되면은 부산교육을 한 번 더 도약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각오로 이번 선거에 출마하게 됐습니다. 도전하게 된 배경 설명까지 해주셨는데 부산교육의 도약을 위한 예. 도전이다. 자, 최장수 교육국장이라고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하나의 큰 이력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조금 일각에서는 다른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여기에 대해서 많은 질문 받으셨죠? 그렇죠. 마치 교육국장이 네. 시 같은 경우 보면 국장 자리가 많거든요. 근데 교육청에서는 이 교육을 총괄하는 국장 자리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600여 개 되는 학교와 또 많은 그 직속기관 이런 걸 총괄해서 관장하는 자리고 또 구군 지자체 단체장하고도 같이 협력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같이 추진하는 그런 이력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 교육국장 자리가 얼마나 큰 자리인지를 아마 학부모님들이나 시민들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저로서는 많은 경험을 했고 또 많은 그 단체장들과 또 협력한 그런 경험들이 앞으로 교육감직을 수행하는데 저한테는 아마 어느 누구보다도 큰 경험이고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해서 자신 있게 나옵니다. 네. 제가 드릴 질문은 이건 아니었는데 그러면 이제 다른 질문으로 네. 조금 더 이제 직설적에 가보겠습니다. 네. 이 교육국장 자리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이 질문 하나로 조금 논란이 해소가 될 수 있을까 모르겠는데 네. 좌파 이념 교육에 대한 견해는 어떠십니까? 90년대 아마 2000년대 아마 특정 어떤 교원 단체가 들었어서 아이들한테 일각에서 우리 많은 그 학부모나 시민들이 우려했던 어떤 좌파 또는 특정 어떤 그 편향된 이념교육 이런 것들로 인해서 아이들이 어떤 올바른 가치관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훼손되고 이로 인해서 그 세대들이 지금 이제 30대 후반 40대에 가지는 걸 알고 있습니다. 과연 그때 그런 교육을 받은 아이들이 올바른 민주시민으로 성장했는지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시각에서 논란이 있겠지만 아무튼 그 한창 예민한 시기에 어떤 편향되거나 특정 이념 교육을 시킨다는 것은 그 자라나는 아이들이 나중에 후에 성인이 되어서도 그게 어떤 가치관의 혼란이라든지 또 우리 대한민국을 또 대한민국 구성원으로서 그 시민 역할을 하는데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듭니다. 네, 간단하게 정리하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라고 결론 내겠습니다. 후보의 교육 철학은 어떻게 되십니까? 저는 아이들 하나하나가 굉장히 소중하고 어떻게 다듬느냐에 따라서 애들이 성장하는 방향대로 그렇게 애들 자체가 잠재력이 풍부하다. 네. 그래서 교육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애들이 이제 얼마나 성장하고 또 우리 그 사회에서 큰 역할을 하느냐 이런 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이들이 가진 재능을 우리가 그게 맞게 맞춤형으로 잘 키우면은 그야말로 사회에서 인정받는 그리고 또 아이들도 자신감 있게 미래 사회를 이끌어 나가는 그런 인재로 얼마든지 클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교육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이 가진 재능을 끌어내주겠다라는 부분에 대한 후보의 자세한 공약 하나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요전에 이제 그 출마 기자회견에서 말씀드리지만 무엇보다도 진로 학생 개개인의 맞춤형 진로 교육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부산에는 아직 부산 진로 진학관이라는 좀 어찌 보면 진로나 진학을
좀 지원할 수 있는 종합관이 있는데 그런 종합관을 진로 진학관을 한번 설립해보고 싶은 그런 좀 공약으로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고 그걸 통해서 특히 고교생들이 대학을 진학할 때 개인이 가지고 있는 진로에 맞는 어떤 대학을 진학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고등학교 시절에 그 다양한 인턴십 같은 그런 진로 체험을 좀 충분히 해서 아이들이 자기가 가고 싶은 또 자기 재능과 관련된 그런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지원해주고 싶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출마 선언문에서도 강조를 하셨고 이제 꾸준한 그런 분들이 말씀을 하고 계신데 부산 교육의 새로운 미래에 대해서 이제 많이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잖아요. 후보가 보시는 가장 큰 부산 교육의 새로운 미래에 대한 큰 목표는 뭘까요? 저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일단은 우리 아이들이 학교 교육을 제대로 받고 미래에 대해서 불안감을 가지지 않고 뭔가 좀 도전할 수 있고 또 자신감을 갖는 그런 교육을 하고 싶다. 이 저출생 시대 때 왜 학부모가 아이 키우기 힘들어하고 하는 것도 결국은 한 아이가 성장해서 미래에 대한 어떤 비용이라든지 이런 게 너무 많이 들고 또 미래에 대해서 얘가 제대로 사회적인 어떤 위치나 역할을 할 수 있느냐 하는 데 대한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교육을 통해서 아이가 가진 재능대로 또 그거를 잘 성장시켜서 사회에서 인정받는 하나의 시민으로 성장시켜주는 교육이 필요하고 제가 그러기 위해서 또 한 가지 이제 부산 그 교육 자체가 이제 부산 자체가 하나의 그 뭐냐 하면은 교육의 장이 되는 그런 제가 말씀드렸는데 아이들은 다양한 체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산시 안에도 보면은 뭐 다양한 기관이나 또 산업이나 또는 관공서나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체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기관들이 모두 학습의 장이 되어서 우리 아이들이 자기가 꿈꾸는 진로에 맞는 장소에 가서 언제 어디서나 진로 체험을 할 수 있나. 그래서 거기서 배움을 통해서 자기 꿈을 좀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런 것 때문에 제가 부산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부산의 모든 장소가 학습의 장이 되는 그런 것들을 한번 펼쳐보겠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네, 교육 정책 전문가를 자처하시잖아요. 진로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진로를 위해서 체험 활동을 이제 확대해야 되는 부분도 말씀 많이 하셨는데, 지금까지 봤을 때 뭐 전 교육감이 쭉 해오시던 일들이 있잖아요. 이 중에서 이거는 조금 손을 봐서라도 제가 이제 조금 부산 교육을 위해서 바꾸고 싶다는 부분이 있을까요? 앞서 전임 교육감님이 뭐 여러 가지 정책을 하셨는데 저는 전반적으로 방향을 저는 같아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갖고 넓은 학교라든지 또 직업계교 학교 개편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학력 신장을 위해서 우리 그 AI 기반의 이제 바스라고 하는데 학력 진단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라든지 또 뭐 인터넷 학교라든지 이런 내용들은 저하고 생각이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어디까지나 학생들의 학력 문제뿐만 아니고 또 학부모의 어떤 그 아이 돌봄에 대한 부담감도 줄여주는 이런 정책들은 앞으로 계속 그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다만 속도가 좀 빠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무슨 정책이든지 속도가 너무 빠르면은 항상 그 학교 현장과 소통 또 학부모와 소통을 통해서 어떤 정책을 계속 피드백하고 또 필요하면은 다시 또 이제 수정 보완해야 되는데 그런 시간 없이 약간씩 다른 느낌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제가 꼭 그 중에서 꼭 한 가지를 고른다면은 직업계고 그 전환하는 문제에 대해서 뭐 부산형 마이스터고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저는 좋게 받고 있는데 우리가 직업계고를 이제 개편할 때도 사실은 그 학교의 환경 또 그 우리 부산 시내 그 학과와 관련된 산업 전체의 어떤 기반 문제 또 얘들이 그 안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으려면 거기에 맞는 선생님들이 좀 수급이 돼야 되고 이러한 것들이 체계적으로 잘 갖춘 상태에서 얘들이 교육을 받고 졸업하고 또 취업이 되는 이런 이제 그 프로세스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약간 빠르지 않았나 예를 들어서 그래서 제가 한마디면은 조금 더 이제 그 학과와 관련된 부산 시내의 어떤 산업이나 이런 것도 잘 살펴보고 아이들이 어떤 훌륭한 선생님들 또 교육 환경 이런 걸 조금씩 더 갖추어서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는 그런 지원기구 개편을 하고 싶다는 생각입니다. 네, 현재 부산 교육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후보님과 지금 네, 받는 맞습니다. 같으나 속도 면에서는 조금 아쉽다. 조금 더 차근히 내실을 가지겠다. 그래 결과가 더 네. 좋아질 수가 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학교 일선에서는 교권 회복에 대해서 네. 좀 시급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교권 회복에 대한 방안이 있다면요? 저는 이게 이제 우리가 요전에 한국교총회장하고도 같이 이제 대화를 나눈 적이 있는데 일단 관련 법령이 개정이 되어 있는데 네. 특히 이제 아동 학대 문제가 제가 이제 건강생활 과정할 때도 우리 장학사님들 언급할 때 아이들이 수업 시간에 지도 불응한다 또는 뭐 수업 시간 잔다 이렇게 할 때 우리가 매뉴얼을 만들자 이래 하니까 그 매뉴얼이 전부 전사 아동 학대 해당됩니다. 네. 지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우리 선생님들이 어찌 법적으로 문제가 되기도 하고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어디까지나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게 우선이다. 숨통이 트여야 된다는 거죠. 지도할 수 있는 방법을. 그게 먼저 좀 선행돼야 되고 그 다음에 학생들과 선생님 간에 충분히 이제 소통하는 문화를 만들어야 돼요. 네. 제가 이제 교권이 중요하냐 학생 인권이 중요하냐는 문제는 사실 논란이 없고 각자 인권과 학생 인권과 교권은 서로 상호 보완적이고 존중해 주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지금 선생님들이 일방적으로 교권 침해를 당하는 그런 사례가 많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분명히 먼저 개정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교육청에서는 이 교권 침해 예방을 위한 학생들에 대한 지도라든지 또 거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보완되는 정책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학생이나 교사 서로 존중하는 그런 상호 보완이 학교 문화가 하는 게 더 필요하다. 아이들이 대부분 그렇게 교권 침해를 하고 막 여러 애 그러진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어떻게 지도하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에 선생님한테 여러 가지 문제를